Ready, action! 권력의 맞서 당당하게, 따뜻하게. 광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이 쇼핑몰은 파켓몰이라고요. 기존에 있는 쇼핑몰 가격보다 최저 40%, 최고 85%까지 할인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선사하는 이제 그런 파켓몰인데, 기존 쇼핑몰과 다르게 이 지금 파켓몰은 우리가 지금 현재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가 판매 대금 일부를 그쪽에다 지원해주는 이제 상생 프로젝트 쇼핑몰이라서 제가 이걸 굳이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는 기존에 뭐 옥션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11번가라든지 많은데 그쪽에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중소 뭐 쇼핑몰도 많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또 중소 쇼핑몰 중에서도 못 믿어가지고 사기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이거는 이제 팟빵에서 이제 사시남전기를 하시던 송 작가라고 하죠. 이제 정확한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송 작가님이 이제 같이 하시던 그 이 쇼핑몰인데 파켓몰이라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했을 때 기존에 이 쇼핑몰과 좀 다르게 같이 이제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보자고 시작을 했던 게 이게 파켓몰인데 회원가입 하시면서요. 이 파켓몰에 회원가입 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쇼핑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팟캐스트를 적으시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그 가입하신 분이 이제 물건을 사시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이분에게 이제 그 방송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좋은 일의 상생 프로젝트 방송 쇼핑몰이라서요. 이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팟캐스트 이름이 뭐라고요? 팟캐스트가 아니고 팟캐스트 쇼핑몰 이름이 뭐라고요? 파켓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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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검색어에 파켓몰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자막 나올 거예요. 나중에 파켓몰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가 그쪽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방식이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고요. Ready, action! 2부 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게 3명이 해야 되는데 지금 2명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기본 우리 뭐가죠 큐시트를 보면서 여기서 어디서 치고 들어가야 내용을 치고 들어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뭐고 우리는 또 선빵을 날려줘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래 지내시다 보면 음악의 기원이나 이런 거 사실은 어떤 곡을 듣고 있는데 이 곡의 기원이 어디고 이 곡의 내용이 뭐지 하는데 꼬부랑말이라서 못 알아들으시는 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곡들 제가 번역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으면 카바레트를 하다 보니까 약간 민중가요나 아니면 혁명가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사실 많이 공부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곡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코너를 그러니까 너무 정치만 얘기하고 너무 사회적인 얘기만 하면 힘드니까 예술 얘기 제가 조금씩 섞어 드릴게요. 자, 이슈 배틀 시작합시다. 오늘 이슈 배틀의 핫 이슈. 이 누구를 건드려야 되나? 뭐 요즘 건드릴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요. 사실 오늘 제가 첫 촬영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묻어가는 방식으로. 좀 가벼운 걸로. 자, 가벼운 걸로 우리 참 반민특위에서 반문특위로 하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위한 일단 이게 헌정 방송으로 해야 되지. 이건 헌정 방송 가야죠.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한 헌정 방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국회 연설 때 아주 임팩트 있게 파이팅을 외치시면서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그 이미지를 확 끌어올려 주시는 가장 임팩트 있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뒤져보면요 사실은 임팩트 있는 발언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그게 임팩트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팩트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은 또 미투가 워낙 있다 보니까 너무 까면 안 돼 또. 예, 그렇게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뭐 귀태 발언이나 그 다음에 뭐 인큐베이터 발언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대변인 발언 이 정도야 뭐 그래 니 떠들고 싶으면 떠들어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앞뒤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서 쭉 봤어요. 네. 예. 보고 이제 그 김어준 씨의 다스베이더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기성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정확하게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제가 세세히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 얘기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빨갱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올 때 뭐 또 시작했구나. 또 매번 하던 얘기. 뭐 매번 하던 얘기 뭐 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 시작했다. 아예 관심 없다 하고 아예 안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쪽을 쳐다봤어요, 사실은. 예. 더불어민주당 쪽을. 반응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반응이 없지? 그냥 너련히 하시는 어린이 뭐 원래 하던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해보라.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점점 가면서 이거 점점 계속 쳐다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왜 우리를 쳐다보지? 이거 하고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저께했으면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과 동시에 전화기도 더듬기 시작해요. 예, 전화기도 더듬고 우리 이거 너무나 진도 나가면 안 되고 예, 요즘 하도 무서운 세상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처음에는 부대변이라고 그랬어요. 부대변인. 예. 그 너무 낮췄다 싶으니까 또 대변인으로. 또 대변인으로 맞죠. 다시 한번 보세요. 김정은의 부대변인 하다가 수석 대변인 이래 바꿉니다. 말을 더듬으면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순간에 딱 보고 있다가 역할이 두 개인데? 저는 그래 본 거예요. 역할이 두 개인데? 그럼 어느 역할? 이래 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이거를 뭔가 임팩트 있게 하고 싶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뭔가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강한 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형적인 뭐 이현재 의원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쪽 계열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들자면 뭐 야진이나 아니면 개인세이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석 시다바리 이 정도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원내대표니까 그 말을 못 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석 부부 시다바리 가고 싶은데 시다바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대변인 이래 된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할게 민주당에서 저거 더듬네. 뭐지? 이래 돼가지고 이제 말을 더듬으니까 뭔데? 이래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연설을 임팩트 있게 못 해가지고 할 거면 똑바로 하던가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명색이 여당이라면 그래도 또 대통령 보호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거기서 뭐 김정은 수석 부대변인인지 수석 대변인인지 발음도 꼬여가지고 자기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판국에 그것까지 보호 안 해주면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앉아서 뭐하지? 잤나? 졸았나?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누드 사진 쳐다보고 누구 모 의원처럼 그 해킹은 잘하는데 누드 사진 해킹만 하는지 엉뚱한 소리나 뒤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지 뭐 신모 의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같이 좋은 사람으로 몰리기 곤란하니까 단체로 뛰어나간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항의를 해준 게 너무 반응 안 해주면 얘네들이 뻘쭘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 약간의- 나와서 홍영주 의원이 아이씨 말을 할 거면 좀 똑바로 해야지. 더듬는 사니까 내가 항의하기도 민망하다는 표현, 그 얼굴 표현. 예. 예,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잡소리 하지 말고 들어줄 건 들어줘라. 들어줄 거는 들어줘라 하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말을 똑바로 해야지 반응이 나오지 않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지 쓰잖아. 예, 이단지라니까. 그러니까 이단지 써요. 예. 하나는 홍영표 보고 예. 그냥 상대할 거를 상대를 하라는 그렇죠. 하고 예. 하나는 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말을 하면 똑바로 하든지 그렇죠. 이단 짓을 한 건데 예. 그 실질적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그 중간에 그 국회의장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예. 나가면서 화이팅이라 그랬지. 예. 지가 그걸 들었으면 기분 나빠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듣고 나서 화이팅이라 그랬어. 거기다가 저 국회의장이 들어줄 건 들어주라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 치고 있잖아. 그럼 약간 자기 원내대표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뭐 싸움이 났는데 국회의장이 편들어 주는 것 같은 거라. 그래 얼떨결에 그냥 박수 치고 힘내라 파이팅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별 뜻 없어. 별 뜻도 없는 데다가 또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일명 말하는 30%. 예. 30% 이것도 지지율 또 올라갔었잖아. 아니 그거는 어차피 떨어질 것도 없는데 올라간들 그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기존의 30%도 못 가져갔던 거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아니요 설문조사 할 때 전화 오면 끊던 사람들이 이번엔 한번 받아줬겠지. 하도 받아야 하니까. 예. 그러니 뭐 사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대한애국당이 자기 편도 아니고. 차라리 대한애국당은 색깔이라도 있죠. 막말을 하는 조원진 씨가 자기 정치적 일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걔는 확실히 예. 색깔이. 사실 김지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색깔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한국당에 앉아가지고 저 대한애국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색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그 태극기 부대 조원진 의원하고 들어오도록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던가. 쟤는 그걸 못하니까 할 수가 없지. 그렇게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웃긴다니까. 결국은 그거야. 김진태도 나도 대한애국당 빠져나가고 싶은데 나가려 그러니까는 미쳐넘는 동네 가가지고는 챙겨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대한애국당 공천 받아서 강원도에서 당선될 확률이 있냐 이거죠. 없으니까. 예. 그렇게네. 그런데 사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나마 세력이 조금 있어요. 조금은 있지. 예, 없다고 표현을 못 해요. 예. 분명히 있어요. 그 상황에서 대한애국당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완전히 가입을 해서 지금 사실 이중당적 그 찾아봐야 돼요. 대한민국 정당에 지금 이중당적 가진 사람들 꽤 많을 거야. 선관위에서 확인을 다시 해야 돼요. 거기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중당적자들 많을 겁니다. 단순히 대한애국당 말고요. 네.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또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문제를 지금 선관위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당적은 선관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공식적으로. 그래 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람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현행법상 그 이중당적이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아니요. 처벌이라기보다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아니면 당적 자체를 박탈시켜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당적을 박탈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밥 먹고 하는 게 뭡니까? 월급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걸 선관위가 법제화를 하든가. 그걸 가만 냅둬야 돼. 우리 입장에서 가만 냅둬야 된다니까. 아니 그거 그냥 얘기는 해준다는 거지. 왜 해줘? 냅두면 되는데. 그런가? 내 또 말 실수했구나. 왜 우리가 그 도와줘야 돼? 응? 그건 그래. 응? 나 또 말 실수한 것 같네. 아니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는데 아니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한 집 살림을 할 수 없는 집안이잖아. 뭐 더불어민주당도 아파트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아니 그 집 말고. 아니 내 말은 어. 이미 그렇게 갖고 있는데 어. 저쪽은 집이 더 많잖아. 아니 그런 집이야 많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집 두 집 살림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지. 이건 이면 저 역사적인 그게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일명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요번에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자한당이라 부르면 또 안 된다고 또 시비 붙었잖아요. 또 그렇죠. 자민당 한국 지부 이래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민당 한국 지부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래서 자한당은 부르면 뭐 예. 모욕 관련해 가지고 뭐 명예훼손이 되니 어쩌니 그 얘기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아베 플러스 그 다음에 나경원 해서 나베라고 했는데 예. 그 나베도 이번에 이거 가지고 뭐 명예훼손 뭐 모욕죄 뭐 이런 걸로 지금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치인은 자기 별명에 대해서 고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욕적인 별명이 붙더라도. 왜냐하면 정치를 그만두면 돼요.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걸로 여건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정치인들이 자기의 삶에 의해서 자기의 호칭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황제라는 표현을 쓸 때 일반적으로 황제는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거는 천자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저 옥황상제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황제라는 의미가 좀 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늘의 예,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게 뜻이요. 일종의 신격화 같은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 황제라는 용어는 시저입니다. 통치자. 통치자 시저인데 근데 영어식으로 율리우스 시저고 줄리오 체자레라 하는데 그게 독일 말로 가면 카이저예요. 카이저. 예, 카이저로 가고 러시아어로 가면 차르가 돼요. 짜르. 예, 짜르인데 뭐 차르하기도 하고 그게 고유명사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역사에서 자기의 고유명사가 생긴다는 건 자기의 역사란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으면 그 행동을 안 해야죠. 그 발언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반민특위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저절로 뭐 주제가 바뀌는데 자 반민특위는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승만 이후에 발생한 반민특위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첫 구절이 반문특위로. 반문특위로 용어를 바꾸었어요. 그것도 2019년도로.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처음부터 그래 얘기해야지. 근데 이미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발언한 게 기록이 다 나와져 있는데. 자, 그거 BBK 사건 때 주어 없다 그랬어요. 예. 그죠? 이미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반민특위 이전에 또 용어 또 자기는 그게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뒤집기를 주로 합니다. 의도적인 거라기보다는 어째 보면은 약간 나경원이 워낙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원 내에서 국회 내에서 뭔가를 할 때 당 대표가 국회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으면 당 대표 같으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몰라요. 아, 실질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언어 소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던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봐야지 그게 흐름을 다 봐야 흐름을 봐야 되는데 흐름을 못 봐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머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같으면 지금 자기가 당대표가 되어서 원내에 들어가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못하는데 말 잘못하면 욕먹는다 이거예요. 욕 먹는지 아닌지를 알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저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열심히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를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정말 삭막합니다. 그래 되면 이 두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나머지 구원 투수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현사에서는 홍준표밖에 없죠. 뭐 서청원 씨가 나올 거예요. 김무성 씨가 나올 거예요. 무성 형님은 못 나오지. 그러니까 차라리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뭔가 새롭게 찾아갈 출발점이 될 뻔했죠. 원내에 남아서 그나마
정리를 해줄 사람이 김무성 의원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번 이제 탄핵 이후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 입지가 없어요. 없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수하기도 그렇지만 그나마 그 와중에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죽을 뻔했죠. 완전히 죽을 뻔했죠. 나름대로 좀 타격이 있었죠. 나름대로 타격이 아니고 아주 클 뻔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진보 개혁적인 성향보다는 어떤 보수 개혁적인 그러니까 개혁 보수라고 이제 지금 옷을 바꿔 입고 이제 분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왁구를 잘 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일본 말은 좀 그렇고 예, 이 형태를 예, 그 잘 짤 수 있는 어느 약간 스킬이 있잖아요. 기술이 있죠. 예. 예. 거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당 대표로 나왔던 오세훈 전 당대표 시장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김무성 전 의원하고 예. 지금 의원이 있지 참. 김무성 의원하고 오세훈 전 일단 서울시장하고 예. 이제 콜라보가 돼버리면은 이게 진짜 파급 효과가 너무 크죠. 예.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질 뻔했죠. 이제 오세훈 그당 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도 예. 은근히 2등까지 됐던 게 대구 경북에서 지금 오세훈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당 대표 같으면 저번 정권에서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 행정력에 있어서 보여준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란 사람한테 젊은 피로 바꾸자 사실 나이 차이 그렇게 안 날 겁니다. 크게는 안 나는. 크게 안 나죠. 예. 그 상황에서도 바꾸자고 잠깐만요. 황교안 전 현재 당 대표가 노회찬 의원하고 동갑이니까 손석희 사장하고 동갑이죠. 그렇죠. 그래 되면 저 서울시장하고는 박원순 시장하고 동갑입니다. 그렇죠. 황교안 지금 현 대표가 오세훈 50대잖아요. 50대 중반 후반 아닙니까? 예. 중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이 차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미지 자체가 워낙 동안이고 이제 전문 이미지에다가 아니요 거기다가 젊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잠시 숨어 있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희석되는. 희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어리다고 봐주는 거죠. 나이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희석시키겠죠. 자, 그 상황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보여준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오세훈이 자기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해놓은 게 없어요. 아니 있지 시계. 시계는 해놨지. 그리고 7시간 잠적한 거. 그렇지.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사건 터질 때 황교안 대행인데 그때도 7시간 잠적했었잖아. 왜 거기는 항상 7이냐? 예? 7자가 뭐 문제 있냐? 원래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막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신화학적으로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되게 예, 행운의 숫자죠. 예, 왜냐하면 그게 신의 숫자인 3과 그 다음에 인간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인 숫자 3, 그 다음에 물질 세계의 숫자인 4 이게 합쳐져서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 공기죠. 이 4대 원소와 신의 이 3원소 그러니까 합쳐져서 7이라는 숫자인데 뭐 했대? 7시간 또? 그건 몰라요. 지금 그것도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커서 스텔라 데이지오 7시간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 스텔라 이제 황교안 권한대 대통령 권한대인데 스텔라 데이지오가 3월 31일 날 침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고가 들어갔는데 그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7시간 동안 보고할 체계가 없었던 거야. 이 인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뒤에 7시간 후에 나타나서 이미 그 골든타임 7시간 놓치고 나서 뒤에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 그다음 뭐 구조를 하니 많이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침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2년이 흘러가지고 최근에 이제 심해 잠수해가지고 스텔라 데이지오의 뭐
안에 유골이 발견되고 네. 블랙박스 발견되고 거기서 이제 뭐 분석하고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뭐 그 얘기는 지금 본질하고 좀 다르긴 예, 하지만, 본질하고 좀 다르니까. 다르지만은 근데 어차피 아무튼- 뭐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계속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예. 아무튼 공통점은 7시간 잠적이에요. 왜 그런지 나 머리 안 돼. 하여튼 잠깐만 그러더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저 그 서해안에 페리오 빠졌을 때 네. 그것도 7시간 사라졌나? 예. 그 칠자에 뭔가 있구나. 뭔가 뽑혔구나. 조금 본외 얘기지만 전번 선거에서 이만기 씨가 나와서 색깔론 편 거 보셨습니까? 봐봤죠.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따져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냐고. 네, 아니 타고난 왼손잡이 있잖아. 그다음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왼손잡이 없나? 그러면 사실은 좌파락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심장이 왼쪽에 있어요. 그 다 좌파지. 전부 좌파야. 오른쪽에 심장 있는 사람 거의 기형이야.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안 되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정치나 이런 걸 따지면서 어떤 한 형태에 몰아넣는 거, 한 프레임이 찍어놓은. 예,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프레임에 들어가기 싫어서 잘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잘린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그 국가는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티토라고 유고슬라비아. 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예, 전 공산당 그러니까 서기장이었던 티토 시대에 저는 사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 유고슬라비아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한국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인데 여행 자유화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가요. 공산주의 국가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구소련 위성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위성 국가가 아니었어요. 아 말은 아니었. 왜냐하면 브레즈네프하고 처음에 스탈린한테 반기를 들었거든. 아 같은 공산 국가에. 같은 공산 국가였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공산당 내에서 이거 당신들 그런 식으로 가면 공산주의 이념 자체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티토가.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 때 또 뒤집어졌죠. 니 스탈린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각자 필요한 부분을 원조를 해주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확 끊어버리지. 확 끄는 바람에 티토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미국하고 수교를 해버려요.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하고 국교 단절하고 아니 소련하고 국교를 단절하고 미국하고 국교를 수교해요. 뒤집어 엎었네요.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텃밭에서 뭐 채소 가꾸잖아요. 시장 가서 팔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 술집 하고 싶어 하니까 정부에서 해. 일정 수입 세금 많이 내고 해. 나머지 남는 거 니 다 가져가 이거예요.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다니까요. 그 엄밀히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된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이제 이념조가 있는 거 같은데 공산주의는 재산을 전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념에서 서로가 공동 사회를 같이 유지하면서 사회를 유지하자는 게 공산주의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게 사유재산이라는 모든 인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에서 공동화를 분배를 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몰수의 경제. 개념, 몰수 경제의 개념, 그다음에 자유에 대한 몰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티토 시대의 유고슬라비아는 제가 유고 사람한테 직접 들은 바로 정치 얘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유로웠어요. 그다음에 티토 욕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정치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분야만 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 얘기 나오면 종교 얘기 나오거든요. 종교 얘기 나면 또 싸움에 붙는. 왜냐하면 유고슬라비아가 그리스 정교회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이슬람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기다가 러시아 정교회 또 합쳐져 있고 복잡 다양한 종교예요. 거기다가 집시, 샤머니즘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를 열어주는 순간 종교까지 열고
그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유고 내전이었잖아요. 그게 유고 내전이에요. 종교 학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종 학살이고. 종교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막았던 거죠.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대한민국 현실로. 네.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어느 종교를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가 너무 그런 식으로 가는 기독교라기보다는 개신교라고 정확하게 개신교. 표현합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톨릭도 포함되니까. 아, 예. 일단 어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사회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종교나 이런 게 뭉쳐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어떻게 이가 종가 얘기 나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색깔론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색깔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종교론이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이념이 뭐죠? 근본 이념이 기독교 근본이요? 공산주의예요. 아,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를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내놓을 거 다 내놓으라 했는데 아나니아와 그 삽비란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왜냐하면 하도 잡스런 지식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름 나중에 뒤져보이소. 재산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정 자기 재산을 내놓게 돼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 시대에는 자기 재산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내놓지 않고 일정 부분 떼고 내놓았다고 저주를 해요. 그럼 죽어요. 그 저주 때문에.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아예. 다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지 이게. 이게 뭐야? 그래서 나온 게 11조에 나온 거네. 결국. 아니요. 11조는 그 전의 개념이에요. 그 이전의 개념. 그건 한참 전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공유재산 제도가 일정 부분 있어요. 공유재산. 예, 그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70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렸던 부를 나누는 개념. 예, 완전히 나눠버려요. 그래서 평등하게.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을 빚졌던 사람, 팔아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 희년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많이 공유 경제였던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강제로 풀어버리는 거니까 빨갱이 짓거리지 솔직하면.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네가 100을 가지고 10에다 그렇죠. 싹다 모아놓고 반띠 따다다다 해놓고 그렇죠. 네 많이 가졌으면은 조금 예. 가져. 너 많이 저쪽은 부족했으니까 좀 더 가져. 이런 그렇죠. 식으로 쭉쭉쭉 나눠가 그냥 평등하게 맞.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의 일대 제자라는 최고 제자라는 베드로는 다 내놔 그랬어요. 덜 내놨다고 너 추격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 못하지만 그 황교안 대표가 개신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톨릭이잖아. 예. 그럼 교리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쥐재산 다 내놔야지. 예, 교리상으로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학의 하나의 수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가 예, 사학에 관련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예, 예. 그럼 사학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아니요, 사학을 내놓아야죠. 그러니까 사유로 학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교육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거죠.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종교적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럼 종교를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교가요 공산주의예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교가 사실 자본주의화된 게 이게 마르틴 루터 이후에 장 칼방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구원받았다는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벌었으니 축복받은 거다. 이게 그때 나온 자본주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존 켈빈하고 장 칼방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는 사실 이 개념이 부정확했어요. 사실 이 개념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예. 뭐냐 하면 남녀 호랑 개교라고 있죠. 거기가 자기 종교인이라면 현세에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을 이바지해야 된다는 게 남녀 호랑 개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묘법 연화경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리는 다 좋아요. 교리는 다 좋죠. 다 그 교리대로 제대로만 하면은 이 세상이 불행할 일이 없는데 그거를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 해석을 어떻게 해서 풀어가느냐.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학이란 부분인데 미학은 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밝혀주는 거.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사회적으로 질문 던져보고 자기 성찰 같은 그런. 예, 성찰이 미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데 예. 그 부분에서 보자면 칸트가 사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순수 이성이란 뭐냐? 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신의 마음, 그러니까 깨끗함 이거예요. 때묻지 않음.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 이거예요. 근데 안다.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아도 사람이 사람한테 해코지 하면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걸 실험해보자 직접 해보자 하는 게 이게 실천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마음이란 게 우리가 진짜 가능할까 던져주는 거. 그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신의 마음이 맞다 안 맞다를 구분 좀 해보자 하는 게 그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건지 안 깨끗한지 확인해보자 하는 게 그 판단이에요. 자, 지금 그리스도 교회에서 정말 교리적으로 맞다면 자기 깨끗함을 확인을 해야죠. 자, 그러려면 그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그건 정치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결론적으로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 그게 정치가 종교가 되고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대한 교리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 정치 자체가 교리 공부가 덜 된 상황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르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종교가 되고 종교가 정치가 돼 가지고 광신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지금 불합리가 우리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 미안합니다. 너무 떠들어가지고. 아니요, 떠든 건 잘요. 예, 예. 근데 대충 이해는 하셨죠? 이해는 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종교가 절대로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종교의 교리를 모르거나 왜곡하는 애들이 정치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종교와 교리를 모르는 애들이 지금 종교인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 간애들이 또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을 내세우니까 교리 모르는 애들끼리 뭉쳐서 정치 방향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아우, 내가 너무 또 설쳤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거법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란 게 뭐냐 하면 무신론자도 좀 끼워 넣자 이거죠. 네, 그러다가 얼라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얼라들까지도 이제 말이 얼라짓이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 만 18세면은 애를 낳아가지고 예전에 16세에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16세에 결혼해가 17세 애 놓든 18세 예. 애 놓든 애 아버지가 부모가 될 나이잖아요. 예를 들면 로미오가 15세로 추정되고 예. 일단 줄리엣은 13세예요. 줄리엣은요? 예. 그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거 그러니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족보에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이 설치 사건이에요. 간애들도 다 투표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주주의 체계가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초반에 우리 해방되고 났을 때 아니 제도상으로는 지금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그걸 악용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 비해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외국 같은 데는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라기가 투표권이 여자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나서부터 여자들에게 다 투표권 다 줬잖아요. 예를 들면 1910
5년도입니까? 13년도입니까? 일제강점기 때.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졌어요. 뉴질랜드에서. 예, 뉴질랜드에서. 그다음에 1917년도입니까? 18년도입니까? 아무튼 그 사이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투표권을 줬어요. 그것도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얻은 거죠.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얻었고 그것도 뭐 조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에다가 그 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그게 혁명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나서부터 바로 그냥 여성권 인권에 이제 그 주권에 대한 이제 행사권을. 그러니까 왕정 사회에서 본권 그러니까 왕정 사회, 본권 사회 그러니까 사실 규칙으로 가자면 부족 사회, 그렇죠. 본권 사회, 왕정 사회 그다음에 제국제. 제국주의 가서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시민 사회가 대두되거든요. 그렇죠. 이제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중간 단계가 몇 개가 없어졌어요. 제국 사회까지 있었죠. 제국이라고 주장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는 명분상으로는 제국. 명분상으로. 본건과 제국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아니요, 왕정에서 제국으로 가서 왕정에서. 사실은 본건이 제대로 없었죠. 뭐 굳이 따지자면 토호 세력, 지방 토호 세력을 호족거든. 호족 세력을 본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서 이제 왕종에서 예. 제국에서 넘어가는 이 과도기 때 예, 이게 어중간하게 해서 제국이라고 명칭 대한제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중간한 상황에서 무너지면서 시민사회로 바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민주주의 현재 투표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김교신 선생이나 유영모 선생, 그다음에 거기에 후세대 되는 이제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사실 함석헌 선생은 김교신 선생하고 동경에서 같이 수학을 했으니까 뭐 후세대라고 보기는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예. 그 상황에서 그 선각자분들은 분명히 만인평등을 열었어요. 사실 유영모 선생이나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의 역사적 그다음에 인권적 어떤 사고관념, 종교관념을 보자면 간지보다 훨 낫지. 우리나라가 훨씬 낫죠. 훨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예. 가장 빨리 흡수하고 가장 빨리 간디는 죽을 때까지 카스트 제도 주장했잖아.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맨날 비폭력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원래 자기는 귀족이잖아. 귀족이고 영국에서 예. 수학해 왔던 사람은 좀 엘리트잖아요, 일종의. 아니 간디가 한 번에도 굶어본 적 있나고? 지 스스로 다이어트 하려고 굶었지. 죄송합니다. 그거 가다 인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예. 그래도 이제 그 비폭력이라는 어떤 투쟁 방향성을 나름대로 이제 보여준 어떤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방향성 하나가 드러나긴 하죠. 그런데 사실 자기가 영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서 총칼로 해서 안 된다는 거를 빨리 포기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영국한테 독립을 하사받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기존적인 관료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런 게 깔려 있었어요. 그 뭐냐면 친일하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친일이 아니고 매국하던 사람들이 있고 친일하던 사람이 있는데 친일하던 사람은 그냥 일본에서 총독부가 아닌 한국 자치령을 받으면 어떠냐.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하던 그런 운동도 있긴 있었는데 그 매장당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쪽이 친일이죠. 그쪽은 친일이고 친일과 매국과는 전혀 완전히 다르죠. 매국은 일본에 부역하자는 게 매국이었고. 우리 자치권을 가지고 일본하고 협력하자는 게 친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친일 뭐 부역자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매국 부역자라고. 매국 부역자로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시대 때 예. 그 고려의 처녀들을 곡물로 상납하던 상납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가네들은 매국이에요. 그렇죠. 친웅원주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친명에서 명나라와 거래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하던 사람들은 친명이 맞아요. 그런데 명나라에 머리를 굽히자 하던 사람들은 그거는 매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한산성이 그게 매국이냐 친일. 예, 그게 그 남한산성에 대한 그게 매국이냐 아니면 친명이냐에 대한 갈등 구조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상황,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저 여러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얼마든지 다 줘도 상관없다. 역사적인 예. 평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약간 매국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찌 해석 보면 그를 바라볼 수 예, 있죠. 예. 사실 친명이라기보다는 사대주의 쪽이 가깝기 때문에 매국 쪽으로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래 볼 수 있는 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청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이 벼랑 끝 전술을 조금 더 썼어야 되는 거 아니? 청나라 맞습니까? 청나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양대 외교, 줄다리기 외교, 외교적 실패에서 외교 실패도 그렇게 표현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 그러니까 외교적 실패로 발현되는 전쟁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강경파, 온건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무튼 뭐 지금 여기까지 명나라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자, 이거를 다시 돌아가자면 다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대주의냐 매국이냐를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사대주의도 같은 매국이죠. 예, 같은 매국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친미가 되느냐 친중이 되느냐 친일이 되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외교적으로 서로 간에 교류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 그 자기가 이 나라를 담당해서 우리 국익을 찾겠다 하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그렇죠. 받을 건 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온가. 그런 친일, 그런 친미, 그런 친중이라면 저는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외교 관계에서 예. 모든 거래도 그렇지만은 예. 기브앤테이크 내가 1을 줬을 때 2를 받고 아니면 내가 2를 주고 1을 받더라도 뒤에서 다른 거를 피드백을 받을 그렇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두들기고 이거를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그렇죠. 종속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독부를 여기 어느 총독부를 설치하려 하는 지금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국에 굴욕을 해야 되는 그리고 김무성이 가가지고 절하고 엎드려가 엎어주고 그거 뭔 생선인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당시 김무성 그 당시 대표가 그 한미연합사령을 엎어줬잖아요. 그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에서 큰 문제였잖아요. 엎혔는 사람들도 수치감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면 안 업어줘요. 업어준다는 것도 그 사람들 예법에 없는 거예요. 예법도 없는 거에다가 얘가 왜 없지?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걸 해줬는데 오버한다고밖에 생각 안 하지. 그렇죠. 그거를 업어주니까 좋아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친밀하게 술 먹고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어찌 보면 공식석상 행성석상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아줬어야지. 그러니까 악수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포옹을 해줬고. 안아줬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정치의 정무 감각은 김무성 원내대표 그 당시 대표는 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국으로 나가지고는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 남북 관계에 지금 현재 경색됐다가 지금 이제 뭐 연락사무소 좀 철수하고 이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에서 또 이번 최근에 또 트럼프가 뭐 추가 제재는 없다 처리한다 뭐 그 얘기 또 나왔었잖아요. 결국은 외교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이 적하고 나오고 있는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뭐 정부가 뭐 당혹스럽다 이렇지만은 전혀 당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절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어 지금. 그거는 그냥 그쪽끼리 그냥 싸우락 하고 놔둬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 외교적으로 보면은 남은 문제 지금 더 오바이가 넘어가긴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행동하는 액션이나 리액션을 보게 되면은 남북 문제를 따지고 그 리액션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의 국익의 어떤 차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트럼프의 개인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싱가포르 회담에서 잘 회담이 돼가지고 우리 뭐 북한에서는 핵시설이라는 거 다 사찰하고 그다 핵무기 같은 거 다 보여주겠다까지 하고 동결시키겠다 하고 협의가 다 된 상황에서 하노이에서 왔는데 그때 올 때 미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걸 가져가도 미국에서 인정 안 받을 것 같으니까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 뒤집어 놓고는 완전히 단지 끄는 게 아니에요. 한 다리는 걸쳐 놓고
여지는 남겨놓고 항상 이게 협상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사치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건 장사치가 아니고요. 아주 치정 사건으로 표현한 게 맞아요. 치정 사건? 이건 치정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요 바람을 피웠어요. 예. 그런데 본처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 약간의 명분이 없는 거야. 아니요 가면서요 여자가 도망갈까봐 어. 그래도 한 대는 걸쳐 넣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개 같은 놈은 아니란 걸 어. 하려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했는데 내가 부인하고 정리하고 다시 옥객하고 여지 남겨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치정 사건이지. 결국은 그 아파트하고 뭐 차다 차키 다 뺏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아파트 주고 차 다 놔두고 내 본처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간다.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내가 아파트하고 다 놔둘 때 뭐야? 생활비 안 주는 대신 좀 버티고 있으라. 좀 버티고 있으라 하는 이게 치정 사건이지 뭐야 이거. 아무튼 뭐 아니 뭐 이 정치 얘기 오늘 요걸로 마무리하는 게 낫겠네. 치정 사건으로. 치정 사건. 응. 그리고 또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다. 예. 요거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황교안 당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실제로 자기들이 정치 세력을 끌고 가는 거 보면 이게는 그 치정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 편집 잘해 주있어. 예. 해야 되나? 너무 길어 가지고. 아, 그건 예, 예. 그러니까 이 치정 관계로 보면 굉장히 이게 해석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는 사실 본처와 후처의 사이 벌어지는 문제 아니 본처와 후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인과 애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자의 갈등 내지는 아니면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가 다시 애들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남편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남북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데? 남북 문제는 지금은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집안을 좀 봐야 돼요. 아무튼 뭐 이번 북한에서도 연락사무소 철수하면서 남고 있으면 남아 있으라. 아니 결혼하기 전에 혼수 문제로 안 싸웁니까? 아, 지금 혼수 문제라니까 이거.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혼수를 그건 마당 지금 그문 대통령이 지금 중간에 이제 중개자네 역할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매쟁이가 어. 그러니까 요즘은 웨딩 컨설턴트하고 꼬부랑말 쓰는데 중매쟁이가 중매를 섰는데 네. 혼수 문제로 지금 붙은 거야.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먹어야 되잖아. 결혼을 양쪽에서 결혼을 해야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중개 수수료 뭐 양복을 한 번 받든지 아니면 뭐 떡을 한 시루를 받든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서 혼수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가만 놔둘 겁니까? 방법 없잖아. 지금 중매쟁이로서는 책임을 져야지. 근데 중매쟁이가 너무 저쪽에 저지고 저기 그 남자 쪽에서 너무 편든다고 막 난리는데. 에이 중매쟁이는 지금 그때그때 바뀌는 거지. 입장이 바뀌네. 여기 지금 혼수 문제가 이쪽이 먼저 터졌잖아. 네. 그럼 여기 편들어 줘야지. 아, 다음에 저쪽에 혼수 문제 터지면 또 저 가서 또 편들 건데 뭘. 결국은 치정관계예요. 지정관계. 결국은 이게 돈이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이란 게 뭡니까?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집 재산과 저 집 재산이 만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중간에 혼수가 개성공단이냐? 혼수가 그러니까 이거 수수료가 개성공단과 그러니까 수수료가 개성공단이냐 뭐냐 이걸 따지는 거고 혼수가 지금 뭐 북핵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냐 아니냐. 비핵화냐 아니냐. 사실 미국 사람들요 일반 시민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압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북한이 대단하게 큰 나라인 줄 알아요. 어디 붙었는지도 예전에는 아니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북한군이 LA를 침공해서 점령하는 영화도 있어요. 미국 사람이 만든 영화. B급 영화인데 그 영화 봐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게 지금 상황이라니까. 그 보면 지도상에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핵무기를 가졌다잖아. 핵무기 한 방이면 미국 본토가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라지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많으니까는.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요. 평생에 태어나서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지. 많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미국주의 대반이 넘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그다음에 한국 전쟁까지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본 게 뭐죠? 외국에 대해서 본 거는 문명 사회를 본 게 아니에요. 비참한 외국. 이 비참한 전쟁 사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폭탄을 북한이 갖고 있다. 전쟁 위험이 있다 하면 떠는 거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본 거는 전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쟁은 다 이겼잖아. 미국이요? 이때까지 한국 전쟁 전까지는 이겼잖아. 에이, 2차 대전까지는 이긴 전쟁이잖아요. 에이 그걸 이겼다 하나? 이겼다고. 근데 공식적으로 이긴 거잖아. 그냥 뭐 그렇게 해둡시다. 예. 한국전은 중간이 됐고 예. 베트남전은 작살이 났고 예. 그다음에 이라크나 이런 데는 이기긴 했지만은 손해 본 게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갖고 있던 금터리로 한 거지. 그다음에 석유 이권하고 두 가지지. 사담 후세인이 빤서 벗었잖아요. 보냈잖아. 아니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없는 거를 다 아니요 감시하라 그랬잖아. 예. 다 들어와가 감시하고. 다 들어와서 확인했잖아. 예. 확인하고 한 얘기가 뭐예요? 대량 살상 무기 있을 확률이 있다 하는 거잖아요. 없는 데도 있다는 거죠. 예, 없는 데도 있다. 왜? 혼수 문제라.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돈 문제라. 돈 문제고 어차피 그거 막 이제 마무리 바람이긴 한데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사담 리비아의 가다피나 아니면 오사마 빈 라덴이나 예. 전부 다 미국 CIA에서 와가지고 다 지금 돈 지원해가지고 키워줬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키워놓으니까는 호랑이 꼬리 문다 아니 호랑이 수염 당긴다고. 사실은 이라크를 미국이 키워줬잖아요. 이란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후세인을 키운 게 미국 CIA에서 키워. 그렇죠. 그다음 오사마 빈 라덴 저거 돈 지원하고 무기 대. 그거는 그 오사마 빈라덴 집안하고 조지 부시 집안하고 친구잖아. 그거 사우디에서 돈으로 면백돼 있는 예. 신교관의 재벌관의 연맥이잖아. 예. 거기다가 그 뭐고 다 아는 얘기지만 아프가니스탄에 그거 반군 지원한 것도 CIA고. 예. 러시아 러시아 반군 그때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그거 대응한다. 대응한다고 거기 탈리반을 누가 키웠는데 탈리반은 미국 CIA에서 스팅거 미사일까지 제공했죠. 제공해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배치시켜 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 된 거. 이때까지 보면은 미국이 어떤 경찰 국가가 아니라 깡패 국가지. 아니 깡패 국가라기보다는 지금 돈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 낳는 것도 이제 환율 이제 그거 달러 환율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거 달러 환율 그냥 위안화 그냥 국제 그거 통상으로 하냐 그 전쟁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아시아 은행 만들기로 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죠? 기축 통화에서 달러화가 빠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위안화냐 아니냐 이걸. 그렇죠. 자, 유로화가 되면서 미국이 유럽에서 기축 통화에서 달러가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EU를 계속 압박하는 거. 그렇죠. 지금 브렉시트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푸틴이 유로로 러시아 가스와 기름에 대한 결제를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때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우리 돈 가지고 이제는 중심을 잡겠냐 안 잡겠냐 그 싸움으로 거지.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돈을 잡아야지 권리를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달러로 모든 달러 권리로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축 통화가 바뀌고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남북이 어떤 시그널과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건 순수히 저는 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마지막 얘기지만은 북한에서 금맥을 잘못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 제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마침
이게 북한 내에서 광자원이 예전에 나온 얘기지만 7천조 정도 되는 광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개발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해서 내 보냈을 경우에 유출돼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손해 날 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1990년대에 북한 광물 채굴권을 독일에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독일에서요? 예, 독일에서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독일은 남북 통일을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광자원을 갖다 자유스럽게 뺄 수 있으니까. 그 순간에 독일 경제가 대박 나니까요. 그 마침 통일되면서 흔들렸던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제재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핵폭탄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위권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거고, 그 자위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을 털기 위해서 사실 거기가 지금 마지막 광물 자원의 노다지판이거든요. 그렇죠. 석유부터.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북한과 경제 제재가 풀렸을 경우 예전 김일성과 김정일이 맺었던 국제 협약을 무효화시키고 미국이 새로 이제 이 채굴권하고 판매권을 가지느냐. 사실 지금 중국이 채굴권하고 판매권 가지고 있어요. 북한 광물에 대해서. 일부 한 일부는? 30%. 예. 그거를 지금 미국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예. 마무리 지금 내기 나온 게 북한에 있는 광자원을 예. 우리나라가 몇 프로 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몇 프로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몇 프로 가지고 미국 몇 프로 가져서, 왜냐하면 이걸 조금 나눠서,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너무 독점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전쟁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줄 건 주더라도 각국의 자본을 같이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경우죠. 한마디로 그 자리를 한 사람에게 독식하게 되면 분명히 그걸 암투가 벌어지고 그렇죠. 싸움이 벌어지니까는 다 나눠 놓고 예. 비중을 대신에 남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둬서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자기네들이 보호막을 좀 치면서 이제 외국 그렇죠. 자본을 나누자,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통일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이야기들 하고 하시죠. 하고 예.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김정은도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예. 이번에도 뭐 제재를 경제 부분 5개 5개 정도만 풀어주면은 다 빨가벗을게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것까지를 가지고 빨가벗을게 하니까 지가 트럼프가 지금 이 임기 동안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약간 틀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재선과 노벨상. 그렇죠. 그래 되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터뜨렸을 경우 재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선에 임박했을 때 어찌 보면 올 7월이나 6월 아니 7월이나 한 8월쯤 되면은 선거가 막 입바지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나서 그다음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내가 근데 제가 희망사항이지만은 아마 7월쯤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전 있었던 7월 24일 예. 그날 아마 희망사항이지만은 트럼프가 그날 종전 선언하고 미국 대선이 언제죠, 정확하게? 미국 대선이 아마 9월인가 10월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되면 7월쯤 사건을 쳐야죠. 왜냐하면 그걸 정리를 해야지 한 2달 정도 미국 내에서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있는 이슈와 그렇죠.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공학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특히 그런 국제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아주 비상해요. 예. 이걸 갖다가 뭐 자유민주주의인 이런 식으로 개념 해석을 아니야. 하면 개념 없는 정치 얘기고 그거는. 그거는 뭐 자유니 나발이니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는데 뭐 민주주의는 자유가 없나? 난 이거 이중적으로 붙여 넣는 건 난 또 이해가 안 돼 보면. 예. 민주주의는 뭐 공산주의인가? 그럼 자유가 없이 그런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민주주의 내에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유평등이라는 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애들이 난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왜 데모크라티를 안 씁니까? 데모크라시를 국호에. 맨날 데모짓 한다고 하니까. 아니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호를 외국에 네. 라틴어식 표현으로 할 경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그렇죠.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대한민국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협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하면 공화국 내에는요 공산주의 이념의 자유화가 있어요. 이념의 자유화가 포함되어 헌법 있어요. 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헌법을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예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갱이 사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뭐냐 하면 이권 다툼에서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를 순수히 수탈의 사회로 볼 것인가.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종교 문제 다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은 다 얘기 못하고 아무튼 치정 사건, 가족 관계 사건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 지읍시다. 예.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종교 얘기부터 정치 얘기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사람이 사는 데 대해서는 다른 세상도 다 똑같다. 예. 결국은 이거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예, 얘기하시죠.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촬영에 이제 동참하시고 우리 새로운 멤버로 이제 오신 이 김주권 쌤.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이제 소통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가 올 거라 저는 믿고 그때는 좀 더 말이 좀 쉽게 풀리겠죠. 말을 더 조심합니다. 저는 호용호재하는 순간 더 조심합니다. 더 조심하는. 예. 이거를 왜냐하면 호용호재하는 순간 자기 위치에서 책임져야 될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픕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네, 그 판도라 상자 키를 제가 열 겁니다. 제가 그 판도라 상자 키를 열 거예요. 예. 어디까지 터지나 한번 예. 볼 겁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사실 원래 1, 2부 나눠서 그 얘기를 좀 꺼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까 중간에도 하기스 얘기도 나오고 했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이게 성과 권력 그리고 돈 그리고 이걸로 발생되는 우리 그동안 암울했던 과거 이걸 한번 더 풀어보는. 제가 그러려면 그리스에서 발생했던 성과 돈과 권력 싸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한번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고. 예. 왜냐하면 비교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비교도 해봐야 되겠지만 워낙 요번에 터진 게 너무 임팩트 크다 보니까 예. 그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예,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다 암암냐 그러려니 하고 했었는데 예. 이제 기술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야마가 돌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렇죠. 이제 아무튼 이게 어디까지 풀어질 것인지 최종적인 얘기는 아마 그때 한번 더 풀어보고 결국은 돈 문제가 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근데 조금 내가 덜 가져도 마음이 편한가 아니면 내가 독식을 해야 마음이 편한가 이 부분이죠. 돈 많이 가져도 절대 뭐 편하진 않더라고요. 이부진보 뭐 이번 프로포폴 사건도 봤을 때는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니 그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예. 결국은 더 다 가진 놈이나 덜 가진 놈이나 밥 한 끼 매번 끼니다 밥 한 끼 먹는 거 똑같은 거고. 어차피 사람이요 마음이 안 힘든 사람 잘 없습니다. 예. 부자라고 10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돈 지키기 위해서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음에 그래 되면 무소유에 대해서 한번 털어드릴게요. 그리스의 무소유에 대해서. 이제 점점 예. 아니 이게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떠들 것도 많고. 예. 점점 뭐 진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점점 진지해 들어가는데 아무튼 우리 굽히지만 오해 방송 오늘 김태형 의원이 부재돼 가지고 자리가 뻥 비었습니다만 다음에는 여기 뻥 비운 데 삥하게 이제 치워놓고 김주원 쌤도 덩치 크고 김태형 의원도 덩치 크고 저만 이제 배짱 말랐어요. 수염을 기르셔야죠. 콧수염이라도. 수염을 기르는데 수염이 잘 안 돼요. 이건 제대로 놔야 됩니다. 네, 그게 참 쉽지 않네. 자, 무모한 구의원, 겁없는 PD 그리고 털털한 테너 카바레티스트. 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뭉쳐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한 번 더 기대하시고요. 오늘 굽히지만 오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오늘 방송 해보신 거 어때요?
너무 장식을 하다 보니까 배가 좀 고픈 게 문제네요. 간식을 좀 갖다 놔놓고 먹어가면서 좀 해야겠습니다. 좀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예. 뭐 오늘 방송 배고픈 거 빼고 배고픈 빼고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나름대로 오늘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정리해 주시고 풀어 주셔서 예. 나름대로 교통 정리 잘 주셔서 김주호 선생님한테 더 없는 고마움을 제표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 주제를 한 번 더 공유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한 번 더 이번에 좀 상의 좀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 제가 지금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히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누구 당 어느 당 쪽으로 보시는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탄산음료 뭐 좋아하세요? 탄산음료 그러니까 그냥 저는 가스물 자체를 좋아합니다. 가스물 자체를 예, 좋아하세요? 당분이 안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당분이 안 들어간 거. 예. 아무튼 팡팡 터지는 스파클링 같은 이 대담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6회 때는 새로운 이미지와 그리고 또 빠졌던 우리 김태형 의원 이 자리 너무 크다 진짜 사실. 저하고 덩치 비슷한 사람 또 하나 나타날 겁니다. 아무튼 나타나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그때는 좀 더 제대로 갖춰가 제가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음에 넥타이 바꿔오겠습니다. 저도 넥타이 해야 됩니까? 아예 하지 마이소.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6회 때 다시 한번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주호 쌤, 마지막 멘트는 뭡니까? 제가 오늘 처음 출연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우리 이제 구피지만 구피시 딱 요거 한마디 해주시면 오케이. 됩니다. 자, 무모한 구의원과 겁없는 PD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같이 합류하게 될 우리 털털한 테너 카바레티스트. 카바티스트 털털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카바레티스트로 불러주세요. 이게 어떻게 세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참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아니면 카바레로, 카바킴으로 불러주세요. 무석카 카바킴. 카바킴 예, 카바킴 어디서 뭐 카바킴이 또 약자로 들렸는데 아무튼 저는 간에 약자입니다. 자 오늘 5회 방송 같이 해주신 김주호 쌤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회 6회 때 방송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우리 힘내게 응원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구피지 마! 고생하셨습니다. 아 배가 고파가지고 저 네. 혈당이 뚝 떨어져 볼게요. 혈당이 잠깐만요. 네. 깜짝 놀랐네.